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 황무성 전 사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추진 과정 전반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가보죠. 신아람 기자. 황무성 전 사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했다면서요? 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는데요. 오늘 자신이 사퇴한 뒤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실세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안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 예. 유동규 본부장이 그건 인사권을 뭐 가지고 여러분들 있어요. 아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로? 아니, 뭐 실세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는 거지. 황 전 사장은 인사권은 자신에게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퇴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개발 이익 환수 조항에 빠진 이유랄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주요 의혹 중 하나는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건데요. 황 전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는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발이 초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니, 분위기가 저는 일반 기업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이게 공기업하고는 많이 분위기나 이런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차이라면 좀 예, 마지막으로 내일 경기도 등의 국정감사가 있죠. 그야말로 대장동 국감이 될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도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야당은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청에서 JTBC 신아람입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바로 미국 LA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LA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바로 불러보죠. 자, 홍희정 특파원, 남욱 변호사 몇 시간 전에 비행기를 탄 거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서부 시간으로 16일 밤 11시 40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40분,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항이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 변호사는 여기 LA 시간으로 밤 10시 10분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시 40분 출발 비행기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은 시간이어서 사실 공항에 있던 여러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비행편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원래 예정대로 내일 도착하는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예, 홍희정 특파원이 어제도 LA 총영사관에서 남욱 변호사를 만났었잖아요. 오늘은 귀국하기 직전이니까 혹시 뭐 더 추가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네, 이 남 변호사는 어제 LA 총영사관 앞에서 만났을 때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진이 많이 몰린 것이 부담스러운 듯이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잘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변호인이나 가족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혼자 귀국하는 겁니까?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남 변호사가 탑승 수속을 받는 초기부터 지켜봤는데요. 특별히 남 변호사를 돕는 사람이나 일행은 없었습니다.
부인 정모 씨는 이 자녀와 함께 미국에 남을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남 변호사는 이미 국내 대형 로펌에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여서 미국에서부터 동행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이미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내일은 그야말로 대장동 국감이 예고된 날이기도 한데요. 남 변호사가 내일 귀국하면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질문도 여러 차례 했었지만 한국으로 들어간 후 일정 등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입국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은 알려졌지만 지금으로선 곧바로 소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입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는 자세하게 검찰에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350억 뇌물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텐데 그 영상을 보니 짐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네, 작은 백팩과 긴 숄더백을 맸는데 따로 짐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장발이었고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짧게 수속 절차만 마친 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 공항에서 홍희정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시작부터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2009년부터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하다가 성남시가 추진한 민관 합동 개발에까지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남 변호사의 입국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꼬일 대로 꼬인 상황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리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입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선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160억 원 배임 혐의 인정 여부에도 남 변호사 진술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남 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시 대장동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은 민간업자 남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 공동 개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도시공사 설립 서명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도와준 거예요. 공사 설립하게 주민들 설득해달라 해서.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했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 봤죠. 돈을 줬는데 친해졌지. 계속 봤죠. 되게 친했어요. 2013년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해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3억만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해줄 수 있냐. 그래갖고 영학이 형이랑 해줬지. 유 전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 재선 뒤 2015년 3월부터 도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가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남 변호사 등을 토건 비리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이 저한테 상당한 타격을 입고 사업권을 뺏겼다가 결국은 또 살아남아서 다른 얼굴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서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공공부문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구조, 즉 이익 배당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가능하게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